선생님,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워도 될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문화센터 강사님께 여쭤봤을 때 저는 62이었습니다. 손가락은 관절염으로 뻣뻣했고 악보를 보는 눈은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6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그 열망만큼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 68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환갑이 훌쩍 넘어 다시 꺼내든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늦은 도전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산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은 초가집이었고 아버지는 남의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셨습니다. 7남매 중 5째였던 저는 늘 배고팠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 하나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어릴 적부터 소리에 민감한 아이였습니다. 장독대에 떨어지는 빗소리, 뒷산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어머니가 부르는 자장가의 선율. 모든 소리가 제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음악 시간에 선생님께서 오르간을 치시는데 저는 그 소리에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까만 건반과 하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쏟아지는 그 맑고 영롱한 소리. 제 가슴은 마구 뛰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저거 쳐보고 싶어요. 쉬는 시간에 용기 내어 말했을 때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정수가, 너는 귀가 참 좋구나. 그런데 말이다. 선생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셨습니다. 음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단다. 악기도 사야 하고 레슨도 받아야 하고. 그때는 그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언젠가는 저도 저 오르간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믿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음악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읍내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달 수강료가 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숨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수가, 너도 이제 철이 들 나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냐? 내 오빠들 중학교 보내는 것도 빠듯한데 여자애가 무슨 피아노냐? 그냥 중학교나 잘 다니고 빨리 시집이나 가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애미 말 들어라.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봤자 시집가서 밥이나 잘하면 되는 거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셨으니까요. 제 꿈은 사치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내일 먹을 쌀이 더 절실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언니 소개로 청계천 근처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밴드를 붙이고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고향에 돈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월급으로 막내 동생이 중학교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22의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결혼하고 1년 만에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장에서 좌판도 했습니다. 옷가지를 떼다가 골목골목 다니며 팔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피아노는 머나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끔 백화점을 지나가다 악기 매장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에 발걸음이 멈춰지곤 했습니다. 잠깐 멍하니 서서 듣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피아노?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남편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현장 일로 허리와 무릎이 망가진 것입니다. 결국 남편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집안의 생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주방에 취직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조리 보조까지 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팔뚝에 화상을 입기도 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손목을 삐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은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지만 딸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오빠 학비를 보태겠다며 취직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공부보다 일이 더 좋아요. 딸아이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꿈이 있었다는 것을, 미용사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결국 우리 집 여자들은 모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모두 독립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집을 얻었고 딸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 나갔습니다. 좁은 아파트에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5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은 TV 앞에서 졸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아이들 뒷바라지도 끝났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위에 달려왔는데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 속에 저는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 가슴 한구석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그 열망이 꿈틀거렸습니다. 58이 되던 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더 조용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해서 자주 들렀지만 저는 괜찮은 척 웃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예순을 맞이하던 날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제 엄마 인생도 좀 살아요.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딸이 건넨 선물 봉투 안에는 문화센터 수강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배워요. 요가든 그림이든 뭐든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서를 펼쳐봤습니다. 요가, 서예, 댄스, 영어. 여러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시니어 피아노 초급반. 손이 저절로 그 문구 위에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50년 전 초등학교 음악실에서 오르간을 처음 봤을 때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피아노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니, 해보자.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해. 문화센터 피아노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까만 피아노들이 보였습니다. 몇 분이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마침 안에서 선생님이 나오시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님, 피아노 수업 등록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나이도 많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어머님들 평균 연령이 60 넘으세요. 다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첫 수업날, 교실에는 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이 6분 계셨습니다. 모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피아노 건반부터 알아볼게요.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서셨습니다. 이게 도, 이게 레, 이게 미예요. 따라 쳐보세요. 손을 떨며 건반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도 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나도 드디어 피아노를 치고 있구나. 하지만 배움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악보를 읽는 것부터가 막막했습니다. 올챙이 같은 음표들이 어디가 어딘지 헷갈렸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그때는 알겠는데 집에 와서 혼자 보면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손가락도 문제였습니다. 오랜 세월 집안일과 식당일로 굳은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서 옆 건반을 같이 눌러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손가락 힘을 빼세요. 너무 긴장하시면 더 안 돼요. 선생님의 조언을 들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수업 듣는 분들은 저보다 빨리 늘었습니다. 3달쯤 지나자 다들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게 되었는데 저만 여전히 도레미 개 이름 찾기도 버거웠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왔습니다. 딸이 선물로 사준 전자키보드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헤드폰을 끼고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치고 천천히 음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건반을 눌렀습니다.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혼자니까.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밤에 혼자 치니까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나는 소리가 비록 서툴고 틀리더라도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낮에 선생님께 배운 것을 복습하고 틀린 부분을 반복했습니다. 한 소절을 10번, 20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작은 별 악보를 나눠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 곡 연습해 오세요. 다들 발표회 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벌써 이 곡을 칠 줄 알았지만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연습했습니다. 출근 전 아침에 30분, 퇴근 후 저녁에 2시간, 주말에는 거의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의 날, 다른 분들이 먼저 연주를 하셨습니다. 모두들 멋지게 연주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리는데 손가락이 경직되는 것 같았습니다. 진정해, 정수가. 내가 할 수 있어. 심호흡을 하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또 느렸습니다. 중간에 한 번 틀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쳤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서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숙 어머님, 정말 많이 늘으셨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어. 피아노를 배우면서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무슨 곡을 연습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출근길이 즐거워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식당 일도 달라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 멜로디를 흥얼거렸습니다. 반복적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음악을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아노를 배우는 김정숙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한 꿈.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교실에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같은 반 박영자 선생님은 저보다 3살 많은 65이셨습니다. 평생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은퇴 후 피아노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나도 어릴 때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못했어. 그래서 이제라도 배우는 거야. 영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환갑이 넘어서 꿈을 다시 꺼내든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연주를 듣고 격려해줬습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천천히 가면 된다고 다독여줬습니다. 정수가 우리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영자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1년 반쯤 지났을 때 문화센터에서 수강생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해서 아들과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 발표회를 한대. 시간 되면 와줄래? 엄마가요? 와, 진짜요? 당연히 갈게요. 딸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발표회 날, 객석에 앉은 아들과 딸이 보였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더군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제가 연주할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 중 쉬운 버전이었습니다. 원곡을 많이 단순화한 버전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수백 번 연습했잖아.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놀랍게도 연습한 대로 흘러갔습니다. 중간에 한 번 막혔지만 침착하게 다시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박수. 객석을 바라보니 딸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딸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아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초급반을 마치고 중급반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어려운 곡들을 배웠습니다. 쇼팽의 녹턴,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베토벤의 월광. 물론 원곡 그대로는 칠 수 없었습니다. 편곡된 쉬운 버전이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65이 되었을 때 저는 또 다른 도전을 했습니다. 성인 합창단에 가입한 것입니다. 어머님, 피아노도 치시고 노래도 부르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피아노 선생님의 권유였습니다. 합창단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연습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합창단에서 알토 파트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악보 읽기도 힘들고 다른 파트와 화음을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피아노를 배우며 익힌 인내심으로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연말에 합창단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구청 소강당을 빌려 공연을 했는데 300석이 넘는 객석이 거의 꽉 찼습니다.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노래를 부를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어느덧 68. 피아노를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주 피아노 수업을 듣고 합창단 연습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피아노 영상을 보면서 독학으로 새로운 곡도 배웁니다. 손가락 관절염은 여전합니다. 눈도 더 침침해졌습니다. 악보를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고 화려하게 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의 속도로 제 나름의 감정을 담아 연주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 전 피아노 교실 후배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나이에 시작해서 후회 안 하세요? 젊었을 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 안 해요. 물론 젊었을 때 했으면 더 잘했겠죠.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뻔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그 말은 제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어요. 재능도 없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제가 먼저 말해주고 싶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고. 시작만 하면 된다고. 저는 60에 시작했습니다. 악보도 못 읽었고 손가락도 뻣뻣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연주도 하고 합창단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요즘 연습하는 곡은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입니다. 꿈이라는 뜻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60년 동안 접어두었던 꿈을 다시 펼치고 꿈이라는 제목의 곡을 연습하고 있으니까요.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아. 그리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꿈을 꿀 거야. 나이가 들면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가난해서 꿈을 접어야 한다는 말도 그때뿐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렵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단 한 걸음이라도. 그 한 걸음이 모여서 언젠가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 소녀였고, 가난한 집 딸이었고, 봉제 공장 노동자였고,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예순에 저는 다시 나를 찾았습니다. 60년 전 초등학교 음악실에서 오르간을 보며 가슴 뛰던 그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 있다면 꺼내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을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한, 제 귀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 저는 계속 연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60년 동안 기다려준 제 꿈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꿈을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꿈을 꾸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